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이름이 정말 제 이름인지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했죠. 먼저 제가 들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3년 봄이었다고 해요. 서울 강남의 한 저택에서는 정기 연주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집은 음악가 집안으로 유명했죠. 아버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어머니는 성악가였어요. 두 아들과 막내딸까지 온 가족이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날 연주회의 주인공은 6살 막내딸 서윤이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던 아이였죠.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주회 당일 오전, 서윤이는 오빠 윤도진과 함께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윤도진은 당시 18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 연주로 자주 부재 중이던 터라 그는 자연스럽게 여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었죠. 도진 오빠, 제가 오늘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6살 서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오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윤도진이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 서윤이는 후련히 사라져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집 뒷마당의 작은 연못 근처였습니다. 윤도진은 미친 듯이 동생을 찾아 헤맸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대가 나섰습니다. 온 동네가 뒤집어졌죠. 하지만 서윤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러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특히 윤도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죠. 그 이후 집안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는 연주 활동을 중단했고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형은 외국으로 떠나버렸죠. 혼자 남은 윤도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언젠가 돌아올 동생을 위해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면 언젠가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말이죠.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밤낮 없이 책을 읽고 시험을 봤어요. 세월이 흘러 윤도진은 정말로 유능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 병원의 원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피아노는 검은 천으로 덮인 채 30년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건반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마치 그날의 슬픔이 그대로 봉인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어린 서윤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윤도진이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제 인생과 이렇게나 깊이 연결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문화회관에서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던 저에게 찾아온 변화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한서윤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서울시 문화회관에서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음악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었죠. 피아노 조율은 정말 섬세한 작업이에요. 귀를 기울여 미세한 음의 차이를 구별해내고 손끝으로 현의 장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천직 같은 일이었어요. 건반을 만질 때마다 묘한 친숙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화회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서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벌써 3년째 이곳에서 일해왔는데 갑자기 떠나야 한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피아노 조율사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 특수해서 쉽게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선배인 김미정 씨에게서였어요. 서윤아, 혹시 새로운 일자리에 관심 있어? 내가 아는 병원에서 원장 비서를 구하고 있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 병원이 어디인데? 도심에 있는 대형 병원이야. 윤도진 병원장이라고 꽤 유명한 분이야. 인품도 좋으시고. 윤도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조건은 어때? 급여도 괜찮고 복리후생도 좋아. 다만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완벽 주자시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면접 당일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현대적인 건물의 위압감보다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곳을 드디어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윤도진 병원장과의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중년의 신사였는데 첫인상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한서윤 씨, 피아노 조율사에서 비서직으로 전향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음악은 제 삶의 일부지만 새로운 분야에서도 제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분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업무 경험은 없지만 꼼꼼한 성격이라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도진 병원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그렇게 저는 윤도진 병원장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신기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병원장님의 루틴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일정과 취향을 금세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말이죠.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셔서 진료 전에 반드시 커피를 드신다는 것. 설탕은 넣지 않고 우유만 조금 넣으신다는 것. 점심시간에는 혼자 조용히 식사하시길 원한다는 것까지.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어요. 서윤 씨, 업무 파악이 정말 빠르시네요. 병원장님께서 칭찬해 주셨을 때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 신기했던 것은 병원장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악보였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낡은 악보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라라라 라솔 파미레도.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있던 노래였는데 병원장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지금 뭘 부르고 계셨나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병원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서랍에서 악보를 우연히 보게 되어서. 그 악보를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서요. 자연스럽게 악보를 읽게 되었어요. 병원장님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출근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해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병원장님을 보면서 느꼈던 그 익숙함은 뭐였을까요? 분명 처음 뵌 분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래된 악보. 처음 보는 곡인데도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입에서 나왔던 것도 신기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자장가 같았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멜로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슬픈 그리운 느낌의 선율이었어요.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윤도진 병원장님의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왔거든요. 서윤 씨, 오늘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3시에 의료진 회의, 4시에 이사회 보고 5시에 VIP 환자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마치 몇 년째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병원장님의 말투나 표정만 봐도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장님도 제 업무 스타일에 점점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보고 빈틈없는 일정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두는 능력까지. 스스로도 놀라운 적응력이었죠. 서윤 씨는 정말 특별하군요.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비서는 처음 봅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병원장님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서윤 씨.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전혀 놀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장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서윤 씨, 제 개인 서재를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오래된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요. 서재는 병원장님의 사무실 안쪽에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왜인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재 안은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무거운 책상, 그리고 구석에 자리 잡은 오래된 피아노까지. 모든 것이 품격 있으면서도 편안했어요.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어요. 호기심에 살짝 열어보니 오래된 악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보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린아이의 필체로 삐뚤빼뚤하게 쓰여진 글씨들이 보였거든요. 서윤이의 연습곡, 오빠와 함께 치는 곡, 생일 축하 노래.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이름, 서윤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무의식 중에 그 악보 중 하나를 펼쳐놓고 멜로디를 따라 불러보았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 파미레도. 단순한 음계였지만 왜인지 무척 그립고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노래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윤도진 병원장님이 서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셨나요? 죄송합니다.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곡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어릴 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병원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혼란, 놀라움, 그리고 뭔가 간절한 감정까지 섞여 있었어요. 혹시 손목에 점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무의식 중에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가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작은 점이 있거든요. 별것 아닌데도 왜인지 숨기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장님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제가 자연스럽게 불렀던 그 멜로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왼쪽 손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콩알만 한 작은 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선천성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건데 왜 갑자기 이 점이 중요해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악보에 적힌 이름 서윤이. 제 이름도 서윤인데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필체를 보는 순간 느꼈던 그 친숙함은 뭐였을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슬픈 그리운 느낌의 선율. 마치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저는 어린아이였어요. 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키 큰 남자아이가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윤아, 잘하고 있어. 오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 목소리가 너무나 따뜻하고 친숙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병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최우석 부원장님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직원에 대한 관심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서윤 씨죠?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어느 날 오후 최우석 부원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분의 사무실은 윤도진 병원장님 것만큼이나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실래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왜인지 긴장이 되었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서윤 씨는 어디 출신이신가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제 신상에 대해 왜 이렇게 자세히 알려고 하시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그냥 새로운 직원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윤도진 원장님의 비서라는 건 꽤 중요한 자리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 최우석 부원장님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제 과거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며칠 후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도진 병원장님이 갑자기 제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서윤 씨는 어릴 때 어디서 살았나요? 햇살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원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햇살의 집. 혹시 언제부터 거기서 살았나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제 어린 시절 기억은 많이 흐릿했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기억나지만 그 이전의 일들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에 가려진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이전의 기억은 없나요? 가족이라든지. 아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병원장님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서윤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햇살의 집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병원장님의 표정이 너무 간절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햇살의 집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1990년대 자료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그 중에서 1993년도 단체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아이들이 함께 찍혀 있었는데 맨 앞줄 가운데에 앉은 6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아이의 눈매가 왜인지 낯익었습니다. 거울에서 보던 제 어린 시절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1993년 5월 입소 서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993년 5월이라면 그 유명한 음악가 집안의 막내딸이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장님께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분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네, 제가 어릴 때 모습인 것 같아요. 뒷면에 제 이름도 적혀 있고요. 병원장님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어요. 서윤 씨, 혹시 왼쪽 손목에 점이 있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모르게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점을 보신 병원장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정확히 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그분이 중얼거리시는 말이 들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최우석 부원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신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어. 하지만 최우석 부원장님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사진에 머물렀어요. 그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무슨 옛날 사진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자료예요. 윤도진 병원장님이 빠르게 사진을 치우셨어요. 하지만 최우석 부원장님은 이미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우석 부원장님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서윤 씨, 아까 그 사진은 뭐였나요? 제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혹시 언제 찍은 건가요? 1993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최우석 부원장님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것 같은, 동시에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서윤 씨,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과거를 파헤치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장님이 요즘 무언가에 몰두하고 계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는 분명히 경고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윤도진 병원장님은 계속 무언가에 깊이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서윤 씨, 혹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에요. 햇살에 집에 가기 전 기억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시는 병원장님을 보니 정말 열심히 기억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이전의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혹시 피아노와 관련된 기억은 없나요? 누군가와 함께 연주했다든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희미한 이미지가 스쳤어요. 큰 피아노, 따뜻한 손길,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 잘했어, 서윤아. 오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무의식 중에 탄성이 나왔습니다. 뭔가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윤도진 병원장님의 눈빛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서윤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집에 와서 피아노를 한번 쳐보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조율만 할 줄 알지 연주는. 괜찮아요. 그냥 한 번만요. 그분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궁금했어요. 그 피아노를 만지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근 후 윤도진 병원장님의 집에 따라갔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큰 저택이었어요. 대문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인데도 왜인지 낯설지 않았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검은 천으로 덮인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 피아노는 30년 전부터 덮어두었어요. 아무도 치지 않았습니다. 윤도진 병원장님이 천천히 검은 천을 걷어내셨습니다. 그 아래에서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려놓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 느낌, 이 촉감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곡을 치려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윤도진 병원장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그 곡 30년 만에 다시 듣네요. 제가 뭔가 잘못 쳤나요?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깊은 감정에 휩싸여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 혹시 이 곡을 어디서 배웠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정말 신기했어요. 악보도 보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연주가 되었거든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계속 그 피아노 연주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윤도진 병원장님의 눈물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무슨 일이지? 원장님 비서 말이야. 정말일까? 점심시간에 친한 간호사 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윤아, 너 혹시 뭔가 문제 있어? 무슨 문제요? 아침에 최우석 부원장님이 직원들한테 뭔가 얘기하더라고. 너에 대한 건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얘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과거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미안, 나도 확실하지 않아. 그날 오후 윤도진 병원장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셨어요. 서윤 씨, 혹시 최우석 부원장이 뭔가 말한 게 있나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서윤 씨에 대한. 그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별것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서는 걱정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최우석 부원장님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서윤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서윤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기 전과 신분 위조, 의도적 접근 등등. 모두 거짓이었지만 그럴듯하게 조작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원장님께 접근하고 과거를 캐내려고 하고.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원장님의 개인적인 일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려고 하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도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윤도진 병원장님께 끌리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서윤 씨,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겠어요. 원장님을 위해서도.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짓 자료로 저를 모함하는 거네요.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나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과거 기록을 모두 조작해 놓으면 저로서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제게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무서웠어요. 어떤 소문이 더 퍼져 있을지, 사람들이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볼지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니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서윤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301호 할아버지 환자분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셨어요. 301호는 중증 치매 환자였어요. 몇 년째 의식을 잃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젯밤에 서윤 씨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급하게 301호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맑은 정신으로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그 노래를 들었는데. 네? 그건 도진이네 집 막내가 치던 곡이었는데 30년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진이요? 윤도진. 그 집 막내딸이 실종되기 전에 늘 치던 곡이야. 그 아이가 돌아온 건가? 할아버지의 말씀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윤도진 병원장님과 30년 전 실종된 아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쳤던 그 곡이 바로 그 아이가 치던 곡이라니.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급하게 윤도진 병원장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급하게 301호로 향하셨어요.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도진아, 너 많이 컸구나. 그런데 내 동생은? 서윤이는 찾았니? 할아버지, 서윤이에 대해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윤도진 병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 왼손목에 점이 있었지. 그리고 피아노를 정말 잘 쳤어. 마지막에 쳤던 곡이 어제 들었던 그 곡이야.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301호 할아버지의 증언 이후 윤도진 병원장님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시는 눈빛에서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서윤 씨,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머리카락 한 가닥만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 용도로.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아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분의 표정에서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최우석 부원장님의 방에 공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제게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서윤 비서 정체불명이래. 과거에 문제가 있다던데. 원장님을 속이고 있는 거 아냐?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윤도진 병원장님이셨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원장님, 저 때문에 병원에 소문이 돌고 있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서 묘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서윤 씨,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혹시 어릴 때 생일 편지를 쓴 기억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드리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무언가를 쓰고 있는 어린 제 모습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그렇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옛날 물건들을 뒤지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가방 속에서 낡은 악보 한 장이 나온 거예요. 고아원에서 가져온 것 같았는데 그동안 존재도 몰랐던 물건이었어요. 악보를 자세히 살펴보니 안쪽에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어린아이의 삐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오빠, 나 내일 피아노 5번째 생일곡 연주할 거야. 아빠가 꼭 오신다고 했어. 오빠도 곁에서 지켜봐줘. 사랑해요. 서윤이가. 편지를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이 글씨. 분명히 제가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5번째 생일. 그러면 6살 때 쓴 편지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갑자기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큰 피아노,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잘했어, 서윤아. 오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 목소리가 윤도진 병원장님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윤도진 병원장님께 이 편지를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니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아침부터 비상소집을 하셨는데. 윤도진 병원장님 사무실로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99.9% 일치라고? 정말 확실한 거야? 네, 원장님. DNA 검사 결과가 확실합니다. 그럼 정말로. 그때 최우석 부원장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30년 만에. 우석아,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도진아, 진정해.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해. 모든 증거가 일치해. 손목의 점, 피아노 연주, 그리고 이 DNA 검사까지.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DNA 검사라니 제 머리카락으로 뭔가를 조사하신 거였군요. 노크를 했더니 안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윤도진 병원장님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윤 씨,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에는 최우석 부원장님도 계셨어요. 두 분 모두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이거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어제 찾은 편지를 내밀었어요. 편지를 본 윤도진 병원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정말로 오빠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오빠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최우석 부원장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우석아, 이제 그만해. 도진아, 정신 차려. 30년 전 일은 이미 끝난 거야. 두 분이 격하게 대화하시는 걸 보니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원장님, 대체 무슨 일인가요? 윤도진 병원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윤 씨. 아니, 서윤아.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서윤아라고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서 30년 전 그 다정한 오빠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서윤아. 그 부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잊고 있던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이제 원장님이 아니야. 나는 내 오빠 윤도진이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윤도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어릴 때 느꼈던 그 안정감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최우석 부원장님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안 돼. 이 모든 게 조작일 수도 있어. DNA 검사도 편지도 모두 가짜일 수 있다고. 우석아,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야. 30년 전 일로 다시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최우석 부원장님이 왜 그렇게 쟤를 경계했는지, 왜 거짓 자료까지 만들어가며 저를 쫓아내려 했는지를. 오빠. 그 한마디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30년간 잊고 있던 그 부름이. 윤도진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아, 정말 내가 맞구나. 오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도 저를 찾으려고 많이 힘들었죠. 매일 밤 꿈에서 너를 찾았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분의 목소리에서 30년간의 그리움과 후회가 느껴졌어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오빠. 최우석 부원장님이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증명해봐. 정말 서윤이라면 과거 일을 기억해야 할 거 아니야. 우석아, 그만해. 아니야. 확실히 해야 해. 그때 윤도진 오빠가 결심한 듯이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우리 집에 가자. 거기서 피아노를 쳐보면 기억이 날 거야. 집에 도착해서 거실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윤도진 오빠가 먼저 피아노 앞에 앉으셨어요. 이 곡 기억나니? 오빠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6살이 저와 18살의 오빠가 함께 앉아서 연주하던 모습. 오빠가 제 작은 손을 잡고 건반을 누르는 법을 가르쳐주던 따뜻한 시간들. 오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 서윤아. 넌 정말 잘해. 그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저도 모르게 옆자리에 앉아서 멜로디를 이어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늘 함께 쳤던 그 곡을. 도레미파솔라시 시라솔 파미레도. 두 사람의 연주가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30년의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호흡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정말 오빠구나. 서윤아, 내 동생.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30년간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최우석 부원장님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서윤이구나. 그분의 얼굴에는 충격과 후회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우석 삼촌. 어릴 때 부르던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최우석 부원장님은 오빠의 친구이자 저에게는 삼촌 같은 존재였거든요. 서윤아, 삼촌이 미안해. 너를 못 알아봐서. 그리고 이제 됐어요.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윤도진 오빠가 최우석 부원장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석아, 30년 전 일은 이제 정말로 끝이야. 내가 서윤이를 다시 찾았잖아. 도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어. 우석 삼촌, 왜 저를 그렇게 경계하셨어요? 최우석 부원장님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너가 실종된 후에 내 가족이 모두 무너졌어. 너희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시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거짓 자료까지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너희 오빠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어. 혹시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최우석 부원장님도 나름대로는 오빠를 생각해서 한 일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간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이. 서윤아, 너는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된 거야?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었거든요. 아마 누군가가 저를 데려다 준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피아노도 계속 배울 수 있었고. 다행이야. 그래도 내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오빠가 가르쳐준 것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오빠의 눈에서 또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맞아.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오빠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오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서윤아, 오늘부터 너는 다시 윤서윤이야. 원래 내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지. 신분증부터 모든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법적으로도 복잡한 절차들이 많았지만 오빠가 모든 걸 처리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제 정체가 알려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직원들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운명적이에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놀라움과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최우석 부원장님은 그 후로 저에게 정말 많이 사과하셨어요. 서윤아, 삼촌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미 용서했어요, 삼촌.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는 삼촌이 너를 지켜줄게. 이제는 정말로 따뜻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서윤아,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 무슨 계획이요? 병원 내에 음악치료재단을 만들려고 해. 이름은 서윤음악치유센터로 하고 싶어.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으로요? 응. 너처럼 음악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또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정말 감동적인 제안이었어요. 저도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이 재단의 핵심이야. 그렇게 해서 서윤음악치유센터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피아노 치료실, 음악 교육실, 작은 공연장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음악 치료 시설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다시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어릴 때 배운 기초가 몸에 남아 있어서 빠르게 실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잘한다. 어릴 때보다 더 감정이 풍부해진 것 같아. 오빠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뻤어요. 그런데 재단 설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일부 이사진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위해 재단을 만든다는 게 혈연 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해도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요? 하지만 오빠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서윤이는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단순히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할 거예요. 301호 할아버지처럼 음악으로 회복된 환자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재단 설립이 승인되었어요. 그리고 출범식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서윤아, 출범식 때 우리가 함께 연주하는 건 어떨까? 저희가요? 응. 30년 전에 못했던 연주를 이제라도 하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릴 때 꿈꿨던 무대를 드디어 오빠와 함께 서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출범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의료진, 환자 가족들, 언론 관계자들까지.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오빠. 괜찮아. 우리는 할 수 있어.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6살의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연주회를 기다리던 그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오빠가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진입니다. 오빠가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30년 전 저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제 동생이었죠. 그 아이는 음악을 사랑했고 피아노를 정말 잘 쳤어요. 관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자부심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늘 이 무대에서 30년 만에 동생과 함께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어릴 때 우리가 함께 연습했던 곡이에요.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오빠와 저는 하나의 피아노에 앉아서 네 손으로 연주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30년의 시간이 무의미했어요. 우리는 다시 그때의 오빠와 동생이 되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서윤 음악치유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대를 내려온 후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윤아, 오늘 정말 수고했어. 오빠도요. 우리 정말 잘했죠? 응, 완벽했어.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30년 전 제가 사라진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거실의 피아노 앞에 앉아서 조용히 연주했어요. 30년 전 그날 치려고 했던 바로 그 곡을.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오빠? 응,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멜로디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제 손을 놓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오빠가 제 곁에 있었고 이제 저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피아노 소리가 멈춘 날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된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선율로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30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요.